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 평양 동대원구역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심장이 멈췄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아니면 인민반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문을 열었습니다. 군복 입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리철수 동무댁 맞습니까? 네. 본인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내입니다. 리철수 동무는요? 직장에 있습니다. 이것 전해주십시오. 붉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급 소집 명령서. 내일 오전 6시까지 평양역 앞 광장 집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러시아 연방국제주의 전사 파견 대상자입니다. 러시아요? 네. 특별 군사 훈련입니다. 언제 돌아오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언제 돌아오냐고요? 그건 상부에서 결정합니다. 군인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붉은 봉투를 쥔 채로. 러시아 특별 군사 훈련. 아니었습니다.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명령서를 읽었습니다. 조선인민군 폭풍군단 소속 리철수 상사. 러시아 연방 쿠르스크 지역 배치. 파견기간 미정. 출발 2024년 10월 18일 6시.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우크라이나야. 우크라이나 전쟁터야. 9살 딸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왜 울어? 아빠가 출장 가. 언제 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응. 나 안 돌아올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우크라이나는 전쟁이야. 진짜 전쟁. 매일 사람들이 죽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안 돌아오면 그런 말 하지 마. 들어. 꼭 들어야 돼. 수진이 잘 키워줘. 당신이 키워야지. 그리고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탈북해. 뭐? 나 없으면 넌 여기서 못 살아. 무슨 군인 가족 지원 같은 거 없어. 오히려 더 감시당해. 내가 죽으면 넌 탈북해. 수진이 데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그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새벽 5시 남편이 집을 나섰습니다. 배낭 하나, 군복 한 벌. 다녀올게. 응.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2024년 10월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2천 명을 파병했습니다. 제 남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을 전쟁터로 보낸 한북한 여성의 처절한 탈출기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제 이름은 김은희입니다. 가명입니다. 1992년생. 32살입니다. 평양 동대원 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 운전기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식료품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오빠 하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괜찮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였지만 평양이었기 때문에 배급이 밀려도 견딜만 했습니다. 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대는 불가능했습니다. 2010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방직 공장에 배치됐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했습니다. 월급은 3,000원. 북한 돈으로 3,000원. 한국 돈 약 300원입니다.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중국산 옷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2015년 23살 때였습니다. 리철수를 만났습니다. 4살 위였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폭풍군단 소속이었습니다.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180cm. 북한에서는 큰 키였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은이라고 합니다. 철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만났습니다. 2016년 4월 결혼했습니다. 평양 동대원 구역에 집을 얻었습니다. 30평. 북한에서는 큰 집이었습니다. 뇌물을 썼습니다. 시아버지가 돈을 댔습니다. 1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수진이. 2017년 5월 3일 3.2kg.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남편이 울었습니다. 이쁘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끊겼습니다. 장마당이 통제됐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은 군인이라 배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저는 몰래 장사를 했습니다. 중국산 화장품을 팔았습니다. 적발되면 구류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2023년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국경이 조금 열렸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재개됐습니다. 장마당도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왔습니다. 2024년 1월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선중앙TV였습니다. 김정은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남조선은 적대국이다. 제1의 적국, 불변의 주적이다. 충격이었습니다. 통일. 북한 사람들은 모두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된다고. 하나가 된다고. 그런데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통일은 없다고. 남한은 적국이라고.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당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무슨? 남조선을 적대국으로 부르라고. 통일, 민족, 동포.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영원히 갇혀 사는 거야. 그날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남북 연결도로가 폭파됐습니다. 경의선, 동해선 모두 끊겼습니다. 국경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철조망을 더 쳤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전쟁 준비야. 전쟁. 남조선과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전쟁. 지금.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
명령만 기다리는 거지.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2024년 6월 소문이 돌았습니다. 러시아에 군인 보낸대. 우크라이나 전쟁 도와준대.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소문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의 부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철수야, 들었어? 뭘? 폭풍군단에서 한 개 여단 차출한대. 어디로? 러시아. 남편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러시아 갈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부대에서 명단 작성 중이래. 뭐하러?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그건 남의 나라 전쟁이잖아. 푸틴이 김정은한테 요청했대. 김정은이 승낙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군인을 보낸다? 그럼 얼마나 가는데? 모른대. 6개월, 1년. 위험하지 않아?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위험했습니다. 전쟁터였으니까. 7월이 지나갔습니다. 8월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차출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야. 안도했습니다. 9월. 남편의 친구가 다녀갔습니다. 박영철. 같은 부대 선임이었습니다. 철수야, 나간다. 어디? 러시아. 다음 주 출발이야. 가족은? 아내한테 말 못했어. 왜? 말하면 울 거 아냐? 영철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잘 있어. 응. 조심해서 다녀와. 그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철이는 떠났습니다. 러시아로.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월.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 이상해. 요즘 부대에서 또 명단 작성 중이야. 설마 이번엔 나도 포함될 것 같아. 안 돼. 어쩔 수 없어. 명령이야. 그날 밤 남편이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러시아 병원 주소야. 왜? 혹시 내가 다치면 여기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제발 이거 간직해줘. 종이를 받았습니다. 세체노프 병원. 모스크다. 영어와 러시아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만약을 위해서야.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래. 없겠지.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해야 한다고. 10월 17일. 그날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군인 둘. 붉은 봉투. 특급 소집 명령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해. 수진이. 잘 키워줘. 당신이 키워야지. 내가 안 돌아올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 잘 들어야 해. 우크라이나는 진짜 전쟁이야. 알아. 매일 사람들이 죽어. 수백 명씩. 영철이. 작달 전사했대. 뭐? 10월 초에. 쿠르스크에서. 충격이었습니다. 영철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안 돌아오면 그런 말 하지 마. 탈북해. 수진이 데리고 탈북해. 미쳤어? 여기 남으면 죽어. 군인 가족 지원 없어. 오히려 더 감시당해. 내가 죽으면 넌 끝이야. 돈 여기 있어. 남편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1000. 브로커 찾아. 여보. 약속해.
내가 안 돌아오면 탈북한다고. 약속해. 알았어. 그날 밤 남편과 수진이가 잤습니다. 저는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계속 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다음 날 새벽 10월 18일 새벽 5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배낭을 챙겼습니다. 군복, 속옷, 양말, 세면도구 준비됐어. 수진이를 깨웠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아빠가 출장 가. 어디? 먼 곳. 언제 와? 곧. 남편이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아빠 딸, 착하지? 응.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응. 사랑해, 수진아. 나도 사랑해, 아빠.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 남편과 마주 섰습니다. 다녀올게. 응. 사랑해. 나도. 남편이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여보.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뛰어가서 안겼습니다. 꼭 돌아와. 그래. 약속해. 약속할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남편이 떠났습니다. 평양역으로.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수진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진짜? 응. 곧 와.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반전 5-30분 입단속. 10월 19일. 인민반장이 왔습니다. 은희 동무. 네. 남편분 러시아 가셨죠? 네. 비밀입니다. 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국가 기밀입니다. 하지만 특히 중국 쪽 친척들 연락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입단속이었습니다. 파병 사실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왜 숨겨야 하는가? 떳떳하면 공개하면 되는데. 불안했습니다. 10월 말. 소문이 돌았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갔대. 쿠르스크에서 싸우고 있대. 사상자 많이 났대. 거짓말이야. 아니야. 내 사촌 오빠도 갔어. 장마당에서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점점 구체화됐습니다. 드론 공격당해서 많이 죽었대. 한 번에 100명씩. 러시아군들이 북한군 무시한대. 총알바지로 쓴대.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철수는 괜찮을까? 11월 초. 한국 뉴스가 들렸습니다. 불법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확인. 12,000명 추정. 쿠르스크 지역 배치. 전사자 수백 명. 남편은 괜찮을까? 11월 25일. 이웃집에 군인이 왔습니다. 박영철의 집이었습니다. 영철이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무슨 일인지 알았습니다. 전사 통지서였습니다. 영철이가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시신도 안 왔습니다. 러시아 땅에 묻혔습니다. 은희야. 영철이 아내가 저를 찾았습니다. 언니. 철수는 괜찮아. 연락이 없어서. 나도 마지막 연락이 10월이었어. 영철이가 죽었대. 들었어. 시신도 안 와. 사진도 없어. 어떻게 하지? 언니, 정신 차려. 아이 둘인데. 나 혼자 어떡해. 영철이 아내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저게 내 미래인가. 12월.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군사우 편이었습니다.
은희에게. 나는 괜찮다. 쿠르스크에 있다. 추운데 견딜만하다. 수진이 잘 있지? 많이 보고 싶다. 크리스마스에는 돌아가고 싶지만 어려울 것 같다. 사랑한다. 철수.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편지가 마지막 연락이 될까봐. 12월 말. 한국 뉴스였습니다. 북한군 사상자 4,000명, 전사 1,500명 추정, 부상 2,500명, 드론 공격의 무방비 4,000명, 1만 2,000명 중 4,000명, 3분의 1이었습니다. 철수는 괜찮을까? 영철이 아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은희야, 언니, 이상한 거 알아? 뭐요? 영철이 전사했다는데. 응. 러시아에서 신원 미확인 생존자 명단이 있대. 진짜요? 응. 국제적십자사에서 북한 측에 확인 요청했대. 그럼 영철이 오빠도 북한이 확인 안 해준대. 왜요? 모르겠어. 이상하지? 혹시 살아있는 거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철수도? 하지만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편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소식이 끊겼습니다. 1월 중순. 또 이웃집에 군인이 왔습니다. 김성훈의 집이었습니다. 같은 부대였습니다. 안 돼.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전사 통지서였습니다. 일주일 후. 리명철의 집에도. 보름 후. 최진혁의 집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한 달에 새 집. 전사 통지서. 다음은 우리 집인가. 공포였습니다. 매일.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군인이 오는 건 아닐까? 붉은 봉투를 들고. 리철수 상사 전사.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 반전 8-45분 보이부 스파이 더 신규. 2월.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군인이라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1만 원. 북한 돈 1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파병 후에는 그것마저 끊겼습니다. 파병 중에는 가족 지원 없다. 말도 안 됐습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가족은 굶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중국산 화장품 있어요. 하루 종일 팔았습니다. 1만 원 벌었습니다. 북한 돈 1만 원. 쌀 1kg 사면 끝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 수진아. 언제 밥 먹어? 저녁에. 하루 2끼였습니다. 아침은 건너뛰었습니다. 저는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더 주려고. 2월 말. 인민반장이 왔습니다. 은희 동무, 생활비 납부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돈이. 다음 주까지 내세요. 어떻게? 못 내면 추방입니다. 추방이요? 평양에서. 평양 추방. 시골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평양 거주권이 박탈되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시골로 가면 끝이었습니다. 더 가난해집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탈북해. 수진이 데리고. 남편이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1,000. 북한 돈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탈북하는 거야. 3월 초. 장마당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중국 가는 방법 있대. 어디서? 해산. 해산시. 양강도. 중국 국경 도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브로커 아세요? 한 아주머니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해산천둑. 저녁 6시. 빨간 모자 쓴 남자. 감사합니다. 3월 5일. 해산으로 갔습니다. 기차로. 24시간 걸렸습니다. 저녁 6시. 해산천 두구로 갔습니다. 빨간 모자 쓴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탈북이요? 네. 돈 얼마 있어? 1000달러요. 애는? 딸입니다. 둘이면 1500달러야. 그렇게 없어요. 그럼 안 돼. 제발. 1000달러밖에. 남자가 웃었습니다. 좋아. 1000달러. 감사합니다. 내일 밤 9시. 여기로 와. 네. 근데. 네. 보이부 아니지? 아닙니다. 확인해야 돼. 따라와. 남자가 걸었습니다. 골목으로. 더 깊은 골목으로. 불안했습니다. 이상한데. 갑자기.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 보이부 제복이었습니다. 김은희 동무. 네. 네. 탈북 기도죄로 체포한다. 덧치였습니다. 브로커가 보이부 스파이였습니다. 안 돼. 뛰었습니다. 뒤쫓아왔습니다. 탕. 총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으로. 뒷골목으로. 민가 사이로. 수진아, 엄마 손 놓지 마. 응. 계속 뛰었습니다. 폐가로 들어갔습니다.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흑. 수진이가 울 것 같았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쉿.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어? 이 근처일 텐데. 찾아. 발소리. 가까워졌습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폐가 문 앞. 멈췄습니다. 제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쪽으로 갔나? 가보자. 사라졌습니다. 1시간. 폐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이부에 걸렸으니 평양으로 돌아가면 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탈북해야 해. 폐가에서 밤을 샜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 집에 안 가? 못 가. 왜? 엄마가. 잘못했어. 무슨? 미안해, 수진아. 다음 날 아침.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 중국 가는 방법 아세요? 어제 보이부한테 속았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한참. 따라와.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작은 식당.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기다려. 네. 30분 후. 한 여자가 왔습니다. 50대. 탈북이요? 네. 어제 보이부 걸렸죠? 어떻게? 다 알아요. 여기 작은 동네예요. 진짜 가고 싶어요? 네. 돈은? 1000달러요. 좋아요. 내일 밤 출발해요. 정말요? 네. 근데. 네. 어린애는 위험해요. 같이 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밤 8시. 해산천 상류. 버드나무 색으로 있는 곳. 알겠습니다. 그날 밤.
여관에 묵었습니다. 수진이와 단둘이. 수진아. 응. 우리 내일부터 여행 가. 어디? 중국. 중국? 응. 그리고 한국. 한국이 뭔데? 자유가 있는 곳. 자유가 뭐야? 아무도 감시 안 하는 거. 우와.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한국 가면 배고프지 않아? 응. 밥 많이 먹을 수 있어. 진짜? 응. 하루 세끼. 우와.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잠깐. 정말 잠깐이지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지옥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편지를 썼습니다. 남편에게. 철수에게. 오늘 중국으로 갑니다. 수진이와 함께. 미안해요.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당신 말대로 탈북하기로 했어요. 평양에서는 못 살겠어요. 돈도 없고 보이부도 쫓아오고 한국으로 갈 거예요. 당신이 돌아오면 한국으로 와요. 세체노프 병원. 그 주소 기억할게요. 기다릴게요. 꼭 살아서 와요. 사랑해요. 은희.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표를 붙였습니다.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만 8시. 해산천 상류. 버드나무 색으로. 여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네요. 네. 돈. 1,000달러를 건넸습니다. 좋아요. 따라오세요. 강둑을 걸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달빛만 있었습니다. 저기.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국경이었습니다.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저기 철조망 보여요? 네. 그 밑으로 기어가세요. 지뢰는요? 없어요. 안심해요. 정말요? 진짜예요. 빨리 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밤 9시. 어둠 속. 철조망 앞. 브로커가 철조망을 들어 올렸습니다. 밑으로 기어요. 수진아, 엄마 따라해. 응. 땅에 엎드렸습니다. 기어갔습니다. 철조망 아래로. 철조망이 등을 긁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참아요. 수진이도 기어왔습니다. 엄마. 조용히.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강으로 가요. 두만강이었습니다. 3월. 얼음이 녹고 있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요. 차가워요. 조용히. 소리내면 경비병 와요.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물이었습니다.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이 미끄러웠습니다. 돌이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발이 빠졌습니다. 으윽. 수렁이었습니다. 진흙. 더 빠졌습니다. 허리까지. 엄마. 수진아, 내 손 잡아. 수진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더 빠졌습니다. 가슴까지. 안 돼. 브로커가 뛰어왔습니다. 막대기를 건넸습니다. 잡아요. 막대기를 잡았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한 발 차이로 살았습니다. 빨리 가요.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안 서면 쏜다. 뛰어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었습니다. 물을 헤치며 탕! 총소리가 났습니다. 귀 옆으로 스쳤습니다. 엄마! 눈 감아! 탕! 탕! 더 뛰었습니다. 강 반대편. 중국이었습니다. 다 왔어요. 둑으로 올라갔습니다. 빨리. 수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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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흙을 튀겼습니다. 으윽! 다리를 맞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가자. 뛰었습니다. 절뚝이며 숲으로. 중국 땅.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요. 차에 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다리. 피가 흘렀습니다. 병원 가야 돼요. 안 돼요. 잡혀요. 하지만 참아요. 안전가옥 가면 치료해줘요. 이 시간 차를 타고 갔습니다. 옌벤 조선족자 치주였습니다. 작은 마을. 낡은 집. 여기에요.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감사합니다. 다리 다쳤네요? 네. 앉아봐요. 다리를 봤습니다. 총알이 관통했습니다. 뼈는 안 맞았습니다. 다행이에요. 뼈는 괜찮아요. 소독했습니다. 으윽. 붕대를 감았습니다. 2주 쉬어야 돼요. 네. 여기서 한 달 있어요. 네. 한국 가려면 준비 기간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다리가 나았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3월 25일. 새벽 3시였습니다.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구세요? 공안이다. 문 열어.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안 돼.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수진아, 빨리. 응. 문이 부서졌습니다. 쾅. 서. 뛰었습니다. 골목으로. 뒷산으로. 잡아.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나무에 걸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으윽. 엄마. 괜찮아. 가자. 일어나 뛰었습니다. 30분. 1시간. 계속 뛰었습니다. 추격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동굴을 찾았습니다. 숨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 수색해. 둘째 날. 먹을 게 없었습니다. 나무 열매를 땄습니다. 엄마, 배고파. 이거 먹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셋째 날. 수진이가 열이 났습니다. 엄마. 추워. 수진아. 품에 안았습니다. 체온을 나눴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넷째 날 아침.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조선족 교회를 찾았습니다. 제발. 숨겨주세요. 어서 들어와요. 목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목사님이 숨겨주었습니다. 교회 지하실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은희 씨, 다른 안전가옥 찾았어요. 정말요? 내일 이동해요. 새로운 안전가옥으로 갔습니다. 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 4월 15일. 안전가옥에서 조선족 아주머니가 TV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였습니다. 북한군 쿠르스크 전투. 추가 사상자 2,000명. 누적 사상자 6,000명. 6,000명. 12,000명 중 절반이었습니다.
철수는 괜찮을까? 4월 20일.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희 씨. 네. 평양에서 전화 왔어요. 누구요? 친척이요. 뭐라고요? 아주머니가 주저했습니다. 남편분이. 심장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어떻게요? 전사 통지서가 왔대요. 뭐?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월 10일. 쿠르스크에서. 안 돼. 엄마.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아빠 언제 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죽었다고.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수진이가 잠든 후에. 철수야. 미안해. 나. 살려고 떠났어. 미안해. 5월. 한국행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태국 거쳐서 가요. 언제요? 다음 주요. 드디어였습니다. 한국. 자유. 6월 1일. 중국을 떠났습니다. 비행기였습니다. 엄마, 하늘나라. 수진이가 신기해했습니다.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이민국으로 갔습니다. 탈북민입니다. 여권 있어요? 없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네. 심사를 받았습니다. 2주 후. 한국 대사관에 인계됐습니다. 한국 갈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축하합니다. 7월 5일. 인천공항. 대한민국. 입국장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기뻐서. 여기가 한국이야? 응. 여기가 한국이야. 우와. 수진이가 신기해했습니다. 깨끗한 공항. 밝은 조명. 많은 사람들. 드디어. 자유야.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민 정착 시설이었습니다. 입소 첫날.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연락 가능합니다. 진짜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남편 찾고 싶습니다. 이름이요? 리철수. 우크라이나 파병. 전사했어요? 네. 4월에. 직원이 컴퓨터를 봤습니다. 이상하네요. 네. 심장이 뛰었습니다. 국제 적십자사 명단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러시아 병원. 생존자 명단이요. 뭐라고요? 세체노프 병원. 모스크다. 그 이름. 남편이 준 종이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진짜요? 지금 연결해 볼게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결됐어요. 정말요? 영상통화할게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병실이 보였습니다. 침대. 그리고 남편이 보였습니다. 은희야. 여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다리를 잃었어. 화면이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없었습니다. 의족이었습니다. 괜찮아. 살아있잖아. 전사 통지서. 받았지? 응. 4월에. 그게 오폭이었어. 뭐? 러시아군 미사일이 우리 부대 쳤어. 나도 죽은 줄 알았어. 깨어보니 병원이었어.
그동안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북한도 포기했고. 은희야. 수진이는 여기 있어. 수진아, 아빠야. 아빠. 수진이가 화면을 봤습니다. 수진아. 아빠. 살아있어. 응. 미안해. 아빠가. 괜찮아. 아빠 살아있으면 돼. 남편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은희야. 나 한국 못 가. 알아. 러시아가 송환 거부했어. 여기 남아야 돼.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모르겠어. 기다릴게. 미안해. 괜찮아. 우리 살아있잖아. 통화를 끝냈습니다. 남편은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7월 말 하나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언어, 문화, 법률, 경제,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신용카드가 뭐예요? 은행에 돈 없어도 쓸 수 있어요. 그럼 그냥 공짜예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아, 신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엄마, 여기 음식 많아. 수진이가 좋아했습니다. 하루 세끼. 배불리 먹었습니다. 맛있어? 응. 엄마도 먹어. 응.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주 1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재활 운동했어. 의족 연습. 많이 힘들지? 괜찮아. 걸을 수 있어. 수진이 보고 싶어? 응.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아빠. 수진아, 학교는 재밌어? 응. 친구 생겼어. 잘했다. 아빠, 언제 와? 조금만 기다려. 10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60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노원구로 갔습니다. 원룸을 얻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3학년. 엄마, 학교 재밌어. 그래. 친구들이 나 북한에서 왔다고 신기해해. 그래. 응. 나 인기 많아. 웃었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홀서빙. 월 250만 원. 적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 11월입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5개월. 수진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한국말을 완벽하게 합니다. 친구들과 잘 지냅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되고 싶어. 의사? 응. 아빠 다리 고쳐주고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엄마, 울지 마. 나 꼭 의사 될 거야.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남편과는 매주 영상 통화를 합니다. 재활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이제 혼자 걸어. 다행이다. 은희야. 응. 미안해. 내가 너 힘들게 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파병만 안 갔어도. 그럼 우리 만났겠어? 뭐? 당신이 파병 안 갔으면 나도 탈북 안 했을 거야. 그럼 우리 평양에서 굶어 죽었을 거야. 그건 우리 살아있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남편이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한국. 멀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수진이와 함께 이곳 한국에서 자유롭게 지난주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 2025년 12월까지 2만 명 추가. 또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죽으러.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저 사람들도 가족이 있을 텐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그곳에서 매일 북한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공유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그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 군인들에게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누구의 적도 아닙니다.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언젠가 자유를 찾으세요.